4-3단원 사람의 유전, 네 번째 성염색체 유전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성염색체 유전인데, 성염색체 유전은 말 그대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입니다. 그럼 먼저 사람의 성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염색체에는 X염색체랑 Y염색체가 있어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성염색체는 남녀의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외에도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자도 있어가지고 성에 따라서 형질의 발현 빈도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게 이따가 나올 X염색체 유전에 대한 내용이죠. 사람은 체세포 1개당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를 가집니다. 염색체 구성은 남자는 44 플러스 XY, 여자는 44 플러스 XX로 나타내요. 그리고 감수 1분열 앞 단원에서 배웠죠. 감수 1분열에서 한 쌍의 성염색체가 분리된 후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남자는 모두 X염색체를 가지고 정자는 X와 Y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별은 X를 가진 남자가 어떤 성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개념을 한번 쫙 읊어봤고, 여기 아래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더 제대로 개념을 다져볼게요. 먼저 여기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죠. 동그라미가 왜 이래?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죠. 둘 다 사람이니까 44 플러스 XY, 44 플러스 XX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자가 만들어졌어요. 아빠로부터. 정자는 22 플러스 X 또는 22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리고 엄마는 난자를 만들었는데 난자도 똑같이 22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까요? 아들은 뭐죠? X와 Y가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Y와 X가 합쳐지면 44 플러스 XY를 가진 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딸은 정자 X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44 플러스 XX인 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X염색체 유전에 대해 알아볼게요. X염색체 유전은 반성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반성 유전에 반대가 있어요. Y염색체 유전인데, Y염색체 유전은 한성 유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성 유전은 남자만 걸리는 유전병이에요. 왜냐면 Y염색체가 여자한테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X염색체 유전만 EBS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X염색체 유전의 예시로는 정록생맹과 혈우병이 있습니다. 둘 다 X염색체의 열성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X-가 유전병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열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여자보다는 남자한테서 발현 빈도가 높아요. 그 이유가 뭔지 이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먼저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XY와 X-Y가 있죠. 그럼 각각 이게 정상인지 생맹인지를 볼게요. XY는 정상입니다. 왜냐면 X- 유전자가 아예 없죠. 그 대신 X-Y는 생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XX가 있죠. XX는 정상이에요. X-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XX-, 이거 앞에서도 나왔죠. 이형 접합성. 근데 여기서 앞에서 말했듯이 X-가 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에요. 하지만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인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인자가 표현형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X-는 생맹이겠죠. 그러니까 한번 확률로 나타내 볼게요. 남자는 정상 2분의 1, 생맹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생맹에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생명에 실질적으로 걸릴 확률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유전병이 우성이면은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다 잠깐 그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우성이라고 칩시다. 여자는 XX, XX-, X-X를 가질 수 있겠죠. XX가 생명이 아니라 유전병이라 할게요. 유전병이 되고, 얘는 우성이기 때문에 얘도 유전병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X-X니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여자가 유전병에 걸릴 확률은 합쳐서 3분의 2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성 유전이다. 그러면 우성 유전이면 남자보다 여자가 걸릴 확률이 높고, 반대로 열성 유전이면 남자가 여자보다 걸릴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혈유병도 정로 생명이랑 똑같이 열성이기 때문에 남자가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기 있는 가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계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방법을 제가 3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리고 여기 아주 간단한 가계도가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열 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우열 관계를 분석할 때 부모의 표현형이 같은데 만약에 아이의 표현형이 부모한테서 없던 거, 다른 게 나타난다면 부모의 표현형이 우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열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정상을 그냥 지읒이라고 하고 유전병 이응이라고 할게요. 그럼 부모는 둘 다 정상이죠. 정상. 근데 자녀 딸한테서 없던 유전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정상이 우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상염색체 인지, 성염색체 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유전병인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Y 염색체 유전은 아니겠죠. Y 한성 유전은 아니란 뜻이에요. 물론 한성 유전이 나오진 않지만 거의. 그리고 이 유전병이 X 유전을 따른다면 우성 형질을 가진 아빠로부터 우성 형질을 가진 딸만 태어나야 하는데 열성 형질을 가진 딸이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여잔데가 아니라 부모한테서 없던 형질이 나타나서 정상이 우성임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딸은 무조건 아빠로부터 한 개, 엄마로부터 한 개를 물려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X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빠가 X랑 이제 Y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X랑 Y를 가지고 있고, 엄마도 X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를 가져와야 하는데, 아빠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정상이 우성이에요. 그러면 딸은 무조건 아빠로부터 받은, 아빠를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빠한테서 받은 정상 우성 하나랑 엄마한테서 받은 우성일 수도 있고 열성일 수도 있는 X 하나를 받았겠죠. 그러면 딸도 정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성인지 판단을 했으니까 마지막 유전자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정상 우성을 A, 라지 A, 유전병을 스몰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빠는 일단 딸부터 볼게요. 딸이 지금 유전병이 나타났기 때문에 열성인데 AA죠. 그러면 AA면 엄마로부터 한 개, 아빠로부터 한 개, 아빠, 엄마가 한 개씩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아빠는 라지 A, 스몰 A, 엄마도 라지 A, 스몰 A. 그리고 아들은 AA를 둘 다 받아서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 3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계도를 분석하시면 그냥 무턱대고 분석하는 것보다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염색체의 유전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